10번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및 정부 형태입니다. 자, 좀 더 알아보기. 청와대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으로 과거부터 임금이 있던 궁궐이 위치했던 곳으로 대통령이 나랏일을 보던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 실현, 국회,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때문에 입법부라고 합니다. 법원,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며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주며 사법부라고 합니다. 다음 정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행정부라고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정부 조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행정부의 부처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교육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교부, 국가들 간의 외교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법무부, 검찰, 출입국 관리, 교정, 인권 옹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일자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공무원 선발, 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방부, 국방 및 안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 축산, 식량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통상, 무역, 에너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의 발생 예방 등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징집, 소집 등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는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자, 3.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까지 세심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특별시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시군,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지방행정기관, 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이나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시도청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 발의,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는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소환,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문제. 주민참여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에 위에 정답이 있죠. 자, 이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정답 있죠. 주민발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다음 생각해보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말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역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자, 먼저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한 개죠. 그리고 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입니다. 광역시는.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어 있죠.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자, 입법부라고 하면 국회를 말하죠. 사법부라고 하면 법원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라고 하면 청와대를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을 말하죠. 정부를 말합니다. 자, 삼권 분립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자, 외교부, 국가 간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대통령,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다음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11. 우리 민주주의 및 민주정치의 개념입니다. 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TV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둘째,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합니다. 셋째, 정당과 시민단체 운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합니다. 넷째,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참여합니다. 정당,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여당, 자,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야당,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죠. 그래서 여당은 한 개밖에 없죠. 그리고 야당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선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먼저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고도 합니다. 실시 간격은 5년입니다.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시 시기는 3월입니다. 그리고 선출 인원은 1명이죠. 그리고 외국인 참여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것을 총선이라고 합니다. 총선은 내년 또 4월 달에 있죠. 매년. 자, 실시 간격은 4년마다입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자, 실시 시기는 4월, 그리고 선출 인원은 300명입니다. 외국인 참여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방선거, 실시 간격은 이것도 4년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장, 도지사 임기가 4년이죠. 자, 실시 시기는 6월 달입니다. 선출 인원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이며 외국인 참여 여부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 투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전 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 전부터 2일간입니다. 자, 동안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국 읍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며 단속하는 활동을 합니다. 생각해보기.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개념을 말하고 이들의 다른 점을 비교해 봅시다. 민주주의,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제도입니다. 독재주의,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 제도를 말합니다. 자, 다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계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자,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을 말합니다. 자, 시장경제체계.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말합니다. 자, 다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해봅니다. 자, 직접민주주의.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민주주의.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 말해봅시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가 선거의 4대 원칙입니다. 자, 보통선거는 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선거,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표씩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선거,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비밀로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비밀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선거, 후보한테 내가 직접 투표를 할 수가 있죠.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봅시다. 자, 선거에 참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표를 얘기합니다.
집회나 시위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대중매체 등 언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정당 참여나 시민단체 운동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자,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무엇입니까? 자, 보통 선거라고 했죠.